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 후에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일기를 써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방학 숙제에도 꼭 일기 쓰기가 있었는데요. 매일 써야 하는데 반복되는 생활이 똑같아서 뭘 써야 할지 또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고 또 쓰기도 싫고 해서 날짜와 날씨만 적어두고 한꺼번에 몰아쓰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둘째 아이 홈스쿨 할 때도 따로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쓰기의 최고의 방법은 일기 쓰기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일기를 써보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일기장을 찾아보니 일기장 앞부분 몇 번 적고는 뒤에는 적지도 않고 또 새롭게 일기장을 마련해서 시작하고를 반복하였습니다.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요. 먼저 꾸준히 일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기 쓰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 이런 표현도 할 줄 아네. 참 대단하네. 엄마는 이런 것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정말 멋진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어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표현들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자 맞춤법 틀린 것은 나중에 천천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아이 일기 쓴 것을 보고 일기장에 쓴 내용보다는 빨간 볼펜을 들고 틀린 글자를 고쳐주기에 바빴습니다. 일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또 칭찬해 준 다음에 고쳐주어도 될 것을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기 쓰는 시간이 받아쓰기 하는 시간도 아닌데 말입니다. 맞춤법 틀렸다고 자꾸 지적해서 일기 쓰는 것이 싫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글자를 조금 틀리더라도 일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책도 일단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일기도 일단 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쓰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형식으로 재미있게 쓰도록 지도하면 꾸준히 일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일기를 쓰면 좋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등 입학 후 처음에는 그림 일기로 일기를 쓰게 됩니다. 제 첫 아이는 5학년 때 한글을 알게 되었기에 그때 그림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나 집에 있을 때의 일은 저랑 같이 있었으니까 알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아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 또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또 친구랑은 뭘 했는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도록 계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아이가 재미있었고 또 기억에 남는 일은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일기장에 그려보고 글로 표현해 보면 됩니다. 저학년 때는 일기를 적으면서 아이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아이의 마음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방학 때 쓴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방학 숙제로 주신 불어펜으로 곰돌이, 나비, 체리를 그렸다. 영광이와 같이 했다. 예쁘게 보였다. 불 때 좀 힘들었다. 다음에 또 해야겠다. 방학 때나 집에 있을 때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나 색종이 접기 한 것, 만들기 한 것을 그대로 붙이고 옆에 글로 쓰는 방법도 일기를 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꼭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다 하도록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두셔도 됩니다. 제 둘째 아이도 그림 그리기를 힘들어해서 그냥 간단하게 쫄라맨으로 그렸답니다. 태권도 학원 갔다 온 것을 연필로 대충 성의 없게 그렸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또 요리하는 과정을 일기로 써도 좋습니다. 슈퍼에 가서 어떤 재료를 구입하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맛은 어떠했는지, 요리하는 중에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적고 하면 글쓰기의 소재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기를 매일 쓰기 힘들면 동시를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매일 일기 쓰기가 힘드니까 어떤 때는 꾀를 부리고 계속 동시만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적을 때 맑음, 흐림, 비 이렇게 적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해 보면 그날의 날씨만으로도 일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잘 쓴 것은 아니지만 제 아이가 바람 부는 날 적은 동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봄바람. 하늘 맑고 푸른 날 바람 송송 부네. 꽃잎은 흔들리고 봄바람 불어오네. 나비들은 좋아서 펄럭펄럭. 바람이 좋아하네. 봄바람 봄바람. 그리고 수학일기나 과학일기 형식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 공부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이나 고민하다가 문제 푼 것에 대해서 적어도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곤충을 관찰한 내용이나 신기한 과학 실험한 것을 일기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가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수풍뎅이가 천장으로 날았다. 너무 좋았다. 장수풍뎅이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빨대로 쿡쿡 찔렀더니 떨어졌다. 앞날개가 열리면서 뒷날개가 파르르 거리면서 날았다. 암수 생김새가 달랐다. 밥 때문에 암수가 싸웠다. 그리고 9살 때 쓴 일기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 모두랑에서 집게 전선 꼬마 전구를 샀다. 건전지를 전지통에 넣어서 꼬마 전선과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하여 스위치를 눌렀더니 전구에 불빛이 났다. 재미있고 신기했다. 이것은 모스부를 통해 신호를 알리는 것이다. 피곤했다. 내일이 기대된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에 독후감이나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느낀 점을 적어도 됩니다. 제 아이가 아름다운 비행을 보고 일기를 적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비행. 오늘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옛날 영화였는데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다. 어떤 여자아이가 버려진 거위알을 주워서 보살펴주고 날개 도와주고 거위인 엄마 역할을 한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같이 아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거위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참 그 인내심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 그리고 아이가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간단한 문장으로 영어 일기를 쓸 수도 있고 한자나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갔다 온 것이나 체험학습 갔다 온 것을 내용으로 일기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두고 일기의 내용을 채워나가도 됩니다. 나의 꿈은,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이렇게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내용으로 일기를 쓰다 보면 일기 쓰기를 재미있게 또 꾸준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이 둘 다 일기를 계속 꾸준히 적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여행 갔을 때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때만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일기를 쓰면서 저랑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언어 표현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사실 글쓰기를 싫어하고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엄마가 쓰라고 하니까 억지로 쓴 적도 많았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힘들 때는 그래도 일기장을 꺼내어서 힘든 일도 적고 기분 나빴던 일도 적곤 했었습니다. 과학고 들어가서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고 또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공부하는 것이 힘드니까 일기장에 성경 말씀도 적고 기도문도 적었더군요. 나중에 공책 정리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쓴다고 글쓰기가 많이 쑥쑥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써나가다 보면 글 쓰는 것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또 나중에 커서는 어릴 적 쓴 일기들이 밑그림이 되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일기장을 친구처럼 찾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곳에 써내려 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기가 힘드시겠지만 아이와 함께 일기 쓰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